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력형제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강력한 형제와 함께 개념 해결의 법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개념 잘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수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소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 정말 머리 아프게 했었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 소수 좀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소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특별한 규칙을 가지는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성수는요, 소수가 아닌 또 다른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연수를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소수냐, 합성수냐, 1이냐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이 어떠한 자연수가 되었을 때 그 두 곱한 자연수를 우리는 약수라 그러고 요쪽에 있는 자연수를 우리가 배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와 1로 나누게 돼요. 자연수를. 그럼 소수는 어떤 거냐면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 즉 두 개만을 가지는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라는 거죠.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즉 약수를 오직 두 개만 가지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수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2라든지 3이라든지 5라든지 7이라든지 11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것의 약수는 1과 2밖에 없죠. 3의 약수는 1과 3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들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2가 있죠. 2는요 유일한 짝수입니다. 소수 중에서 짝수는 오직 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소수도 2고요. 유일한 짝수도 2입니다. 소수 중에서. 나머지는 다 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2개예요. 2개밖에 없어. 근데 얘들은 특별한 규칙은 없어. 그게 좀 안타깝지. 합성수는요 소수가 아닌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하는데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라고 그러고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바로 3개 이상입니다. 3개가 돼도 되고 4개가 돼도 되고 5개가 돼도 돼요. 3개 이상의 약수를 가지면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4, 6, 8, 9, 10, 12 이런 애들. 그럼 4라는 것의 약수는 1과 2와 4, 3개 있으니까 합성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6이라는 수는 1과 2와 3과 6이라는 4개의 약수를 가지죠. 이렇게 해서 약수가 3개 이상이니까 합성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1은 1입니다. 1을 되게 많이 빼먹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는 이렇게 소수와 합성수와 1과 소수와 합성수 세 가지로 나눈다.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기 자신 즉 1개밖에 없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1개인 1과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소수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합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글자수를 생각해 보세요. 1 글자수 하나잖아. 약수의 개수 1개라고. 소수 글자수 2개잖아요. 약수가 2개라고. 합성수 글자수 3개잖아요. 그래서 약수는 3개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소수인가요? 합성수인가요? 라고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약수의 개수를 다 찾아서 개수를 세면 좋겠지만 좀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는 소수인가요? 합성수인가요? 라는 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구단을 외서 2 이상인 2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나? 라는 것을 찾아봅니다. 근데 7이라는 것은 오직 1 곱하기 7밖에 표현이 안 돼. 약수가 1과 7밖에 없거든. 따라서 7은 소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이다 라는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물론 1 곱하기 10도 가능하지만 2 곱하기 5라는 구구단을 외우시면 2, 5, 10 하시잖아요.
2 이상인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것은 합성수입니다. 왜? 반드시 3개 이상의 약수를 가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애매한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1 이런 수 있어요. 이거는 소수인가 합성수인가 에라 모르겠다. 소수라고 합시다. 찍어버리는 거야. 1은 아니니까 51이. 일단 홀수니까 뭐 소수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눠봅니다. 홀수니까 2로는 안 나눠지겠지. 2 이상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나? 라고 봤더니 얘가요. 3 곱하기 17이라는 2 이상인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약수가 3개 이상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합성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소수니 합성수니 라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2개니 3개 이상이니 약수의 개수를 물론 다 따져 주셔야 되지만 2 이상인 2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걔들은 무조건 약수를 3개 이상 가지기 때문에 합성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한번 소수 합성수 한번 또 구별해 볼까요? 자, 주어진 수들의 약수를 모두 구하고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4입니다. 4의 약수는 1과 2와 4, 3개가 있습니다. 약수가 3개 이상 합성수가 되겠죠. 5라는 것의 약수는 1과 5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약수가 2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9라는 것은 1과 3과 9라는 3개의 약수를 가집니다. 1과 자기 자신 포함이야. 따라서 합성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33은요. 1과 3과 11과 33이라는 4개의 약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성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약수를 다 구해서 개수를 세는 것, 그리고 2 이상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합성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좀 더 좋은 거 없을까요? 아니, 이 말고 다른 소수는 전부 다 홀수고 뭔가 소수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규칙이 없어요. 없어! 소수는 규칙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소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지만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수를 모두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이름하여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는 거예요. 마치 수를 채를 치듯이 걸은다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1부터 50까지의 수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잖아. 1 지웁니다. 2가 가장 작은 소수죠. 2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2의 배수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2의 배수라는 순간 이미 뭐야? 소수가 아니죠. 합성수죠. 그 다음에 남은 숫자 뭐예요? 3이죠. 3을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3의 배수들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물론 중복해서 지워지는 거 있겠죠. 그 다음으로 5가 남았죠. 5가 소수예요. 그리고 5의 배수들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5의 배수들만 5의 배수는 다 없어졌겠죠. 중복해서도 없어져요. 그 다음으로 남는 수가 누구예요? 7이죠. 7은 소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7의 배수들은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 거 누구예요? 11이죠. 11 동그라미 치시고 11의 배수는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남는 거 13이고 13의 배수 없애버립니다. 중복해서만 없어져.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애들만 샥 몰아주시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얘들이 바로 1부터 50까지의 소수들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2의 배수 다 없애고 3의 배수 다 없애고 5의 배수 다 없애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우리가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얘를 이용해서 5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의 배수, 2가 가장 작은 소수였으니까 2의 배수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즉 짝수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2의 배수 없앴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다 없애겠습니다. 자, 51이 3의 배수였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앞에서 3 곱하기 17이었잖아. 3의 배수 51 없앱니다. 그러고 나서 3의 배수는 3번마다 나와요. 쿵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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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이렇게 없으면 돼. 쿵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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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겹치는 애들도 없어지지만 3의 배수 다 없앴습니다. 5의 배수.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5인 애들과 1의 자리 숫자가 10인 애들 전부 다 없애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7의 배수. 8, 7, 7, 49, 8, 7, 56. 56이 7의 배수. 그 다음에 56에서 7을 더한 63, 97, 63.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77,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91이 7의 배수입니다. 7씩 더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98이 7의 배수죠. 7의 배수 다 없앴어요. 그 다음 소수가 누군지 알아요? 11이죠. 11의 배수를 다 없앨 텐데 55, 66, 77, 88, 99가 11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1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없애고 나면 이제 남은 애들만 소수인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53이 소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59가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61 소수고요. 67이 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1 소수고요. 73이 소수고요. 79가 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83과 89가 소수. 마지막으로 97이 소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수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개념은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은요, 그냥 거듭제곱 해서 읽는 것보다 좀 리드미컬하게 거듭제곱. 뭐라고요?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거듭, 반복한다는 뜻이죠. 제, 스스로. 제가 말입니다. 스스로 곱한다. 반복해서 스스로를 곱한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즉 문자나 식, 같은 문자나 수,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하여, 즉 거듭하여 곱한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자. 2 곱하기 2입니다. 2를 2번 곱했죠. 우리는 2의 위에다가 2라고 써줘요. 만약에 2를 3번 곱했다. 2가 3개 곱해진다면 2 위에다가 3을 작게 써줍니다. 만약에 2를 4번 곱한다면 2 위에다가 4를 작게 써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제곱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2를 3번 더한 것은 2가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얘를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 뭐를? 2 곱하기 2는 간단하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자? 2 위에다가 몇 개 곱해졌니? 3개요 라고 위에다 3을 작게 써주자고. 요 위에 혹처럼 나 있는 숫자는 도대체 몇 개 곱해졌나요? 2가 2개요. 2가 3개요. 2가 4개요. 이렇게 곱해졌다라는 개수를 말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2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2의 제곱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럼 얘는요. 3번 곱해졌잖아. 2의 세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요. 2의 4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 위에 3을 쓰고 2의 세제곱이라고 읽는다라고 했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2의 세제곱. 얘는요, 몇 번 곱했니?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지자를 써요. 지적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몇 번 곱했니? 몇 개를 곱했니?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3이라는 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지수요. 그럼 누구를 몇 번 곱했는데 2를 3번 곱했어. 누구를? 2를. 이때 2는 밑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수가 가르치는 것은 거듭하여 곱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르치는 게 지수. 밑은 도대체 누구를 거듭하여 곱했니?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를 우리는 밑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밑가지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3의 제곱이라든가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데 꼭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보세요. 분수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얘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3번 곱했기 때문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는 원래 어떻게 곱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잖아. 그럼 분수 계산으로 보시면 분모는 분모끼리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썼을 거고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썼을 텐데 분모는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분자는 1을 3번 곱했으니까 1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라고. 그런데 1을 3번 곱해봐야 어차피 1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의 세제곱을 2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도 씁니다.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가 3개고 3이 2개 있는데 얘를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3의 5제곱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밑이 같은 것끼리만 정리하세요. 2가 3번 곱해진 것은 2의 세제곱, 3이 2번 곱해진 것은 3의 제곱. 걔들을 뭐 했어? 곱했잖아. 곱하기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밑이 같은 것끼리만 지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쉽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개념하기 3번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2의 5제곱은 10이니까 라고 했는데 2의 5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5번 곱했단 얘기야. 더한 게 아니라 다 곱하면 32가 나와야 됩니다. 틀렸단 얘기죠. 실수 되게 많이 하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3번 더하는 것은 우리는 3이 3개 있어요.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적절하게 잘 지수와 곱셈을 섞어주셔야 돼요.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은요. 3을 3번 곱했으니까 3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5를 4번 더한 것은 5 곱하기 4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2 곱하기 4가 아니라 2의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사실 16이 되고요. 얘는 8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얘는 틀렸어요. 선생님 이상했어요. 5 위에 1이 딱 있는데 얘랑 5가 같습니까? 5의 1제곱? 5를 한 번 곱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수라는 것은 무조건 다 있는 거야. 따라서 5라는 것은 5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개 곱해졌다라는 1이라는 지수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의 1제곱은 그냥 5라고 쓰자. 또는 5는 5의 1제곱이라고 해도 생각하자.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제곱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소수와 합성수. 1 소수 합성수. 글자 수로 생각해 보세요.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자연수, 소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 합성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 그리고 거듭제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확실하게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개념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렵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